그게 뭐 사기냐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좀 많아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이걸 계속 했다고 하면 사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임천훈 대표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운 그 천운 그 맞습니까? 아버님이 예. 그 운자를 구름운을 쓰셨어요. 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실은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법원에 가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운수운으로 예, 직접 개명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천운을 만났네요 제가. 최근에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루나, 네. 테라 사태. 네. 제가 루나가 뭐야, 테라가 뭐야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다뤘던 콘텐츠에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돌려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저 고란 선배 잘 지내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네. 루나, 이 테라 코인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핵심은 실은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또는 우리가 이제 디파이라고 부르고 있는 네.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네. 이런 이 생태계부터 좀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네. 이제 그런 그 가상 자산들을 예전에는 암호화폐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화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단어가 쓰였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통일을 했죠. 가상 자산으로. 네. 그거는 어쨌든 화폐의 성격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산으로 좀 이렇게 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금융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 대출을 해주거나 또 예금을 받거나 또는 그것들을 거래를 해주거나 이런 이제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일단은 테라라는 네. 코인을 달러에다 연동을 시키겠다. 달러 변하는 거에 따라서 테라도 변하고 달러가 강세면 테라도 강세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과연 현실적인 방법입니까? 혹은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까? 테라를 우리가 최근에 많이 아시겠지만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종류는 실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USDT 같은 경우는 테더라고 하는데 예. 발행을 하는 만큼의 달러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그 예금에 맞게 이제 우리가 발행을 하는 거죠. 테라보단 낫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어쨌든 담보가 달러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실은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미국이 달러를 찍을 때 금본위제 네. 달러가 있는 만큼만 테더를 찍을 수 있는. 네. 근데 테라는 달러도 없는데. 네. 실은 시장 유인 전략 또는 테라하고 루나의 그런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테라라는 게 1달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이었죠. 그러면 그 결론을 내자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까? 그게 뭐 사기냐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테라 이 설계자분께서 이걸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이걸 계속 했다고 하면 사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루나가 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그 시장 속에서 실은 이제 루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가격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꼭 이게 사기로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루나도 뭐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시가총액이 뭐 몇십조 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또 갔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잘 나갔던 거예요? 테라 안에는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앵커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안에는 예를 들면은 1달러를 거기에 이렇게 예치를 하면 예금으로 한 연리 20% 이자를 준다라고 보면 되게 매력적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루나를 만약에 거래를 하면요, 어디다 맡겨놓으면요, 뭐 어떨 때 연 20%를 준다는 우리가 이제 테라 안에 테라 풀이라고 있어요. 테라 풀? 네, 그 풀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자산을 맡겨놓으면 연에 20% 정도의 이자를 준다. 그럼 테라 풀에다가 뭘 맡겨놓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태계들을 확장을 해나가면서 UST 거기서 말한 테라, 테라의 수요처가 많아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테라의 수요처가 많아지면 당연히 테라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테라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테라를 많이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루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루나의 값어치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실은 이제 그 상호작용. 네,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매우 복잡을 한데 쉽게 설명을 하면 테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루나를 소각한다라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테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소에서 테라를 살 수도 있지만 루나를 이용해서 루나를 소각을 한다. 그러니까 없앤다. 네. 그걸 없애는 걸 가지고 테라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번 사태도 루나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게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테라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꿰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연 20% 이자를 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연 20% 돈은 어디서 날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래서 요즘에 이거 그럼 폰지 스킴 아니냐? 뒷사람 돈들 받아서 앞사람한테 내어주는 전형적인 폰지 스킴. 그래서 이번 테라 사태에 대해서는 이 전부터서 전조 증상이 조금은 보였었어요. 전조 증상? 네. 테라의 현재 뭐 총 발행량이라든지 현재 이제 준비금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액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던 준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게 올해 초였고 그런 초 상황에서 트위터에서 실은 재밌는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트위터에서요? 네. 어떤 유저가 그 권도영 대표에게 이 테라 루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루나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하겠다. 한 12억 정도를. 12억 정도를? 네. 네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딜이 성사가 된 거예요. 하루 후에 또 다른 사람 나와가지고 나는 100을 걸겠다. 라고 이제 나온 거죠. 자기가 이제 봤더니 테라 루나 이 생태계 알고리즘이 되게 엉성한 거죠. 그래서 100억을 걸겠다. 거기에서도 우리 권도영 대표님이 알았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선물 계약을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기를 하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걸로 해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정해진 어떤 그런 지갑에다가 자기네들이 그런 이더리움을 보내면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된 거죠. 내기를 건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 1년 후에 이제 받기로 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쯤이면은 그분은 돈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코인 그 자체의 실체와 코인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대체 우리는 루나에 뭘 보고 테라에 뭘 보고 투자를 했던 걸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실은 우리가 그 가상자산 거래소 우리 뭐 업비트가 있죠. 업비트에 가서 보시면 원화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BTC 거래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의 수단이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각각의 사용처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UST도 더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될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테라에서 만들었던 차이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페이먼트인데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같은 것처럼 차이 페이먼트를 만들어서 또 이제 거기에도 우리 US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생태계를 꿈꿨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테라 안에는 이제 UST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폐에 패깅을 해서 KRT, 이제 한국 원화와 패깅한 테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다 그 회사에서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US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UST만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루나 가격이 뭐 97% 하루 만에 막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루나 상장 폐지시키겠다 했고 국내 몇몇 거래소에서도 이제 루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상폐시키겠다는 거죠. 했었는데 바이낸스가 며칠 만에 루나를 재상장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뭐 하루 만에 루나가 또 200배 올랐다면서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그 조지 소로스 어택이라는 그 예전에 영란은행을 파산시켰던 그렇죠.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이제 페그가 돼 있었던 거죠. 고정 환율제처럼. 근데 조지 소로스의 그때 퀀텀 펀드였나요? 요거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맞아요. 영란은행의 파운드화를 공격을 시켜서 결국은 일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헤지펀드가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으로 돌려보면 일국의 중앙은행도 실패했던 페그 제도를 테라폼 랩스 이런 이제 벤처 회사가 그걸 하려 했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안전장치가 이제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고. 아까 그 조지 소로스 어택을 얘기를 했던 거, 고정 페그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게 1달러하고 유지가 되기는 쉽지는 않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서로 차이가 나겠죠. 특정 시점에 대량의 테라를 공매도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1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그 페그가 깨지면서 한 그 2%까지 깨졌거든요. 그러면 원래 테라 루나의 알고리즘 형식에 의해서 루나를 통해서 다시 이걸 1달러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1달러가 발행되기 위해서 루나가 좀 많이 시장에 풀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게 99%까지 떨어지는 그렇게 좀 되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자산의 가치가 있느냐, 실은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에 대해서 성격을,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또 그 구성원들 간의 믿음,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 나왔던 거는 기존의 금융의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뭐 금융적 포용이라고도 하는데, 글로벌하게 전 세계 인구를 봤더니 은행 계좌가 없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이들도 쉽게 금융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이제 그런 시도들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블록체인과 지금 가상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산업에 있던 이제 뭐 저희와 같은 산업 종사자라든지 또 이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실은 상당히 안 좋은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루나가 됐든 테라가 됐든 상장을 시키고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건 사실은 그 거래소의 마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낸스가 상폐를 시켰다가 또 재상장을 시키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가 하게끔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끊임없이 2019년도부터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서 어떤 그런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보안적이라든지 또 거래소에 대한 의무들에 대해서 지어주게끔 지금 최소한에까지는 됐는데, 아직 우리가 기존에 우리 그 증권 거래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그런 기존 금융의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게 그 특근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사실 요거를 보니까 거의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굴 뭐 보호하거나 시장을 형성하거나 이런 취지는 또 아니고, 그렇죠? 점점 더 발전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그 자금 세탁 방지 위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페데프라고 하고 있어요. 가상자산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이용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도 이용도 하지만 안 좋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을 거래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한 신분을 알게 되고 내가 돈을 보내는 곳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남게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지가 않는 거죠. 나에 대한 신원 자체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또는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랜섬웨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PC에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우리 PC를 못 쓰게끔 하는데, 랜섬웨어를 걸리면 그 해커에게 보내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 다른 가상자산으로 보내게끔,
그 왜 해커는 그걸로 받느냐면 당연히 이제 추적이 안 되니까. 추적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하려고 좀 들어갔던 거죠. 작년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글로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위원회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뭐라고요? 그때도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NFT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준비만 하고 있고 네. 아직 결론은 안 나와서 네, 아직 이런 사태가 이제 지금 막 터지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네. 과거에 이제 뭐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 만들어지는데 그 첫 수사 대상으로 루나 테라 사례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이 없는데?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도 그 주체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은행을 유지하는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네.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이라는 그 주체가 있고, 근데 블록체인 쪽에서는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주체가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용자들이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메이커다오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그걸 담보로 한 그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금융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 당국에서도 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대처가 뭐였냐면 우리는 없다. 우리는 어떤 그래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메이커다오라는 곳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서버가 어디에도 있지 않고 우리는 인터넷에 이렇게 소스 코드로 동작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역설적이게 네.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실은 우리 규제 당국에서 보는 건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테라폼즈 랩스라는 개발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현재 있는 특검법상에서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테라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제2의 테라를 만들겠다고 하던데요. 그 권대영 대표가. 현실성이. 근데 많은 지금 신뢰가 깨졌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겠냐.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가치 투자 한다는 사람들은 코인은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기인 거다 이거는.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도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대표님의 사견은 어떨지? 우리 규제를 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